다스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감행해가지고요. 예. 13개 군데 공장과 그 투자처가 있는데요. 그걸 따져보면 자산 가치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다스 하나에서. 그럼 그 진짜 그 이상은 형이 네. 돌아가시게 되면 네. 정말 이게 지금도 그 김재정 씨의 부인이 갖고 있는 주식도 원래는 자기 거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안 됐죠. 이상은 형까지 하게 되면 진짜 주식 정리가 안 되네, 이제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이 주식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이 단초가 남아 있었던 거죠. 정리를 못하고. 지금 한 5개 정도의 이제 그 유령 회사들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다스 주위에. 다스 주위에 그 다스 관계사가 80개 정도 되는데 예. 뭐 5개 정도는 이명박과 이시영 거라고 그냥 거의 95% 100%. 네, 추정할 수 있고요. 거기 80개 군데 중에서도 지금 이명박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다 쓰면 재미없으니까. 다 쓰? 네. 다 쓰면. 그래서 다 쓰지는 않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 포항 주변에 다스의 땅 그리고 이명박의 땅으로 의심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된 곳 중에. 그 곳도 그 찾아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다스 공장이 투자했었는데 그 얼마 전에 뭐 중국 공장의 사장이 이시영이었다. 뭐 해외 법인의 사장이 이시영이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 수상한 돈 흐름도 따져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네. 다스 수사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지난번에 다 끝난 BBK 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때는 주가 조작을 조사했던 거고 지금은 다스의 소유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죠? 네,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주준호 기자님. 네. 그래서 서류를 다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이미 보도는 했는데 네, 지금도 저는 그 잘 안 믿는 게 청와대에서 다스 140억을 찾기 위한 대책회의를 청와대에서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다스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다스에 보냈어요. 자, LA 총영사가 서류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내고 청와대에서 다스로 보냈어요. 그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공개했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다스 업무를 맡았던 BBK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인정을 했어요. 내가 만들었다. 오호. 내가 이 서류를 만들었고 내가 이 그 지시를 했으며 그리고 내가 담당자였다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140억에 관한 얘기는 140억 그러니까 140억을 사기업한테 뺏어오기 위해서 청와대 공권력과 청와대와 검찰과 외교부가 움직여서 돈을 뺏어왔다. 여기까지는 인정이 됐어요. 이거는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정확하게 심플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궁금한 점이 그때 그 미 법원의 판사가 콜린스 판사가 네. 스위스 은행에 있는 김경준의 재산을 동결시킨다. 네. 그리고 이 돈은 아무도 뺄 수 없게 동결시킨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2월 달에 이 돈 140억이 다스로 가니까 콜린스 판사가 막 화를 내면서 네. 미 검찰한테 지시를 하잖아요. 네. 6개월 시간을 주겠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라. 네. 그리고 시간이 됐어요, 6개월이. 근데 콜린스 판사가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렇죠.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때. 검찰도 조사를 하다가 스톱했고요. 콜린스 판사도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판사가 바뀌었어요. 다른 판사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그 다스 140억에 대해서는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다스 관계자한테. 이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자기네들이 풀 수도 없었고 예. LA 총영사가 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MB가 이명박이 직접 미국에 가서 풀었습니다. 부시맨하고. 아니 그럼 정상회담 때 그런 것도 같이 풀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얘기했으니까 부시 대통령하고 둘이 얘기했으니까 그거 부시인가요 그때가? 부시인지 오바마인지 지금 오바마네 오바마. 네.
근데 오바마한테 직접 얘기했는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돈을 가져올 때 140억을 가져올 때 이 동결된 계좌지 않습니까? 그 동결은 그 스위스에 있는 계좌를 동결하는 것은 미국 연방 법원에서 연방 정부한테 요청하고 스위스 정부한테 요청하고 스위스 은행한테 요청해서 이게 동결됐어요. 이걸 풀려면 다시 스위스 은행에서 스위스 정부, 연방 정부, 연방 법원 이렇게 사각이 이렇게 용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어려운 문제가 다스와 LA 총영사라는 김재수하고는 풀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고 미국에 직접 가서 이 돈을 가져오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그건 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국빈 방문이거나 뭐가 공적인 방문 중에 사적인 일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세요. 최민희 의원님. 네. 기분 나빠. 최민희 의원님. 근데 우리가 지금 저게 이제 2011년 2월에 돈이 들어왔으면 네. 저 작업이 2010년쯤에 됐을 거거든요. 2009년, 2010년. 2009년, 10년 계속 요때 됐으면 그때 우리 국민들이 2008년도에 촛불을 들은 게 FTA를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했는데 FTA에 대해서 점점 개정이 되면서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 예, 그 중에서도 소고기 협상 관련하여 예, 자동차 철강도 지금 뭐 우리가 FTA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2015년까지 그렇죠. 수출이 늘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촛불 집회가 막 타오르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예,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조건이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때 딜하던 내용보다 대폭 후퇴한 거죠. 어떻게요? 그게 30개월, 그러니까 30개월 기준도 무너졌고, 예. 그리고 기억 노무현 대통령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려고 했는데 하기로 MB 나중에 들어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엔 30개월이 아니었어요. 쟁점이 23개월. 예, 그런데 23개월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30개월 기준조차 못 지키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소고기가 한 명의 소가 광우병에 걸리면 무조건 수입이 중단되도록 참여정부가 협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조항도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점점 FTA도 여러 조항이 불리하게 되니까 네.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자꾸만 저렇게 후퇴하는구나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잖아요. 소문이 돌고 무엇 때문인가 의심을 많이 했죠. 이명박 정부를. 근데 그게 오늘 들어보니 주 기자님 이렇게 연관이 될까요? 이게 뭐 국가를 팔아서 그러면 자기 돈 140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만약 그렇게 추정이 된다면. 네, 저는 취재 결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140억뿐만이 아니라 예. 더 많은 큰 딜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FTA의 최대 수혜주, 한미 FTA의 최대 수혜주는 자동차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주였어요. 다스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300% 성장이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그 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권에서. 근데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 그 강하게 연결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스 내부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그냥 권력 사유화의 현장인 거네요. 네, 명확한 140억은 액수는 작습니다. MB한테는. 저희한테는 큰 돈이지만 MB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한 전형적인 국정 남용, 국정농단, 그다음 직권 남용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다스 140억, 190억이 왜 중요하냐면 BBK에서 투자를 받아갖고 이후에 이제 주가 조작이 시작하는데 첫 종잣돈이 이 BBK 다스 돈이에요. 그러니까 BBK가 5억짜리 회사가 은행에서 이제 일부 융자 받고 돈을 모아야 되는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뭉칫돈을 넣은 게 다스 190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박이 넣었죠. 그걸 넣은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자산이 많으니 이렇게 현금이 많으니 당신들도 투자하셔 하면서 여러 회사에서 자기하고 친분 있는 분들에게 투자해달라고 해갖고 그게 600억 정도 투자금을 받아요. 그렇게 투자금을 받으니까
일부 개미들이 여기 돈이 모이기 시작하네.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네. 뭐 마프 펀드에서 들어오네. 어디서 들어오네. 다 이게 페이퍼 컴퍼니로 주가 조작하려고 돈을 모은 거거든요. 자기 돈 나갔다 놓고 이러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때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시작이 다스의 돈이 BBK에 들어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의 돈이 들어간 게 그냥 다스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BBK 뭐 이명박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다스의 돈이 들어가면서 주가 조작의 이 거대한 대화 드라마가 시작됐다. BBK 사건은 그냥 뭐 회사가 뭘 하다가 잘 안 돼서 안 된 사건이 아니라요.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처음 회사였어요. 그래서 사기를 치려고 처음 만든 회사였습니다. 아예 첫 사업부터 사기였고요. 처음에 돈을 모은 것 자체가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시작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사악하고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의 시드머니가 140억. 네. 네. 그러면 김경주는 그 사기 방법을. 아니 김경주는 애고요. 애들이에요. 그 행동. 30대 중반에 그냥 애고요. 걔는 기술자? 그냥 기술자도 아니고 그냥 앞에다 세워놓고 그냥 검은 머리 외국인 하나 세워놓고. 이거는 이제 김경준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BBK가 이명박할 때 B, 김백준일 때 백B, 그 다음에 K는 김경준. 이렇게 세 명 이름. 김백준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청와대 이명박 시절에 총무비서관. 돈을 만지는 사람. 그분도 관여돼 있지 않나요? 140억 돌려받을 때? 제일 많이 관여돼 있죠. 김백주는 그 금고직이었고요. 금고직이었는데 김백주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BBK에서 금고직이었어요. 거기에서도 거의 모든 돈은 김백준의 도장을 찍어야 도장을 받아야 돈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자꾸 이명박과 검찰은 자꾸 이명박하고 관련 없고 김경준 거라고 김경준 거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 돈을 모은 사람도 이명박이고 그 회사에 광고를 한 사람도 이명박이고 내 회사라고 명함을 파고 주변에 선전한 사람도 이명박이고 강원대 동영상에 나와서 얘기한 것도 이명박이고. 그리고 돈을 쓰고 나가고 이 부분도 관여한 사람도 이명박이에요. 그런데 이명박하고 BBK하고 관련이 없다고 검찰은 계속 이 BBK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 다스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것이기 때문에 다스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명확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김재수 그 LA 총영사거든. LA 총영사는 LA 영사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대사는 그 워싱턴에 있습니다. 주미 대사 워싱턴에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데가 LA니까 LA 총영사가 김재수인데 김재수 씨는 변호사예요.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MB 캠프에서 근무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LA 총영사로 발령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김경준 돈을 찾아와야 하니까 미국에서 재판이 LA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콜린스 판사하고. 그리고 자기 돈 때문에 김재수라고 하는 변호사를 총영사로 발령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를 철저하게 자기 돈 찾는 데다가 쓴 거예요. 국가 권력을. 제가 그 기사에 공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김재수가 LA 총영사가 다스 회의에 그 140억을 돌려받는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회의록에 남겨놔 있어요. 자기 이름을 여러 번. 이게 이명박 정부였고요. 이게 나라였어요. 한숨 쉬지 마세요. 저는 2007년에 저 얘기했다가 지금 행복한 게요. 저 얘기해도 감옥 안 가잖아요. 이제 2007년 저 얘기했더니 볶음 만들고 오래요. 1년 동안. 그럼 잠깐 KBS 얘기를 좀. 아니 훌륭해요. 근데 시간 얼마 안 남았죠? KBS도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KBS의 경우는 좋아요. 해요. 예,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보셨잖아요. 언론 보도에서 고대영 전 보도국장이 근데 주진우 기자 표정이 국정원으로부터 이 여자는 어디서 왔고 자기 얘기만 하나 그러죠. 이 여자나? This girl. 네. 그 국정원 직원에게 200만 원 받고 그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그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야마의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인호 KBS 이사장이 국정원 돈을 받았다면 고대영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200만 원? 네, 200만 원 받은 게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분 말을 들으세요. 그분 아니, 말을 이거는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또 그분대로 이제 살아남으셔야 아니 될 수도 어제 있어요. 어제 우리가 품격 시대에 KBS 해직 기자 뉴스타파 간 분이 어제 그 여기 출연하셨었거든요. 근데 고대용 200만 원 얘기하면서 창피해 죽겠대요. 그렇죠.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그 기자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잖아요. 예. 봉투. 네, 돈을 줬습니다. 아니 근데 오. 고대영의 그때- 200만 원은 좀 네. 달라요. 그거를 처음 만난 사람한테 200만 원 좀 받았겠어요? 저는 약간 상습적으로. 근데 고대용 기자는 받았을 것 같아요. 보도본부장은. 처음에 이렇게 딱 봤는데 예, 딱 주면 이렇게 세 보고 다음엔 조금 더 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 선배예요. 제가 잘 알아요. 참 발이 넓으세요. 주 기자님, 네. 이인규 중수부장 잘 아시잖아요. 네. 아, 캐릭터를, 네. 수사 상태를, 네. 수사 형태를. 좀 알아요, 그분. 예. 이쯤 수사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수사하고 있겠죠. 배당 됐죠. 지금 이인규는 아, 죄송합니다. 이인규는 아, 지금 도망갔어요. 이인규는 행방 예, 윤석열. 아, 미국으로 죄송합니다. 도망갔어요. 예. 아직 안 가지 않았나요? 이인규는 도망갔고요. 도망가서 홍만평 지금 구속돼 있고 나왔나요? 홍만평? 홍만표 구속돼 있죠. 구속돼 있죠. 네. 우병우는 우병우는 그냥 우병우는 있어요. 수사죠. 덜덜 떨고 살고 있고요. 네, 출국 금지됐죠. 우병우는 그 추명호 국장 수사를 조금만 진행되면 우병우는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윤석열 중앙지검장 잘 아시죠? 네, 좀. 배당했죠. 네, 다스 사건. 네. 사실 그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관련돼서. 오늘 고영태가 그 보석으로 풀려 나와가지고 지금 있는데 고영태를 수사했던 첨수부에서 지금 그 이명박 그 사건을 배당했는데 그 사실은 그 부서가 이영렬 그러니까 우병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우병우의 앞잡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우병우하고 이경렬하고 코드를 잘 맞췄던 그러니까 고영태가 여러 최순실에 대한 제보를 했는데 제보를 망가뜨리고 고영태를 잡아갔으니까. 예. 근데 그런 분한테 배당됐는데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전직 국가원수예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어서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서 수사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네. 이 140억 부분은 명확하게 규명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전직 대통령 국가원수의 수사를 착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안에 행간의 의미는 네. 이미 결정적 증거와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어허. 이미 결정적인 증거와 결정적인 증인은 제가 다 줬어요. 아니 근데요. 아예 우리 주진우 기자가 네. 민간인의 신분이지만 특별하게 특별조사관 이런 걸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어렵고요. 그거 하면요. 아니, 근데 그건 그거- 어려운데. 그거 하면 양복 입고 다녀야 되니까 싫어요, 그런 네. 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수사는 어려운 수사가 아니어서요. 제가 만약에 특별수사관이라면 일주일 안에 구속시킬 수 있어요. 자, 주진우 기자님,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네. 자, 다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주가 조작했던 BBK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네. 근데 이것이 과연 공소시효도 다 끝났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 네.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자, 140억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40억은 공소시효도 남았고요. 직권남용도 명확하고요. 거기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 돈을 찾았다? 네. 거기에서 일단 이명박은 발목이 잡히고요. 거기서 다스의 내부를 다스가 누구 건지를 실체를 규명해야 돼요. 왜 국가 권력이 다스를 위해서 이렇게 그 충성했는지 이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스 소유주가 이명박으로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규명이 되면 되면 당연히 구속이고요. 예. 거기다가 그 다스의 불투명한 돈 거래가 있어요. 이시영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돈을 함부로 이렇게 던졌고 그때는 예. 권력이 있었고 자기네들이 절대 바뀌지 않는 무한한 권력인 줄 알고 그냥 막 줬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해외 도피, 그 다음에 탈세, 탈루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해외 도피의 계좌 이런 부분에서 또 한 번 더 걸리고요. 그리고 BBK 이제 주가 조작까지 넘어가겠죠. 그리고 몇 가지 부분이 더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롯데월드
그렇죠. 이 활주로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삼성과의 특별한 커넥션이 있습니다. 다스를 뒤져보면 다스를 뒤져보고 몇몇 은행권과의 거래, 농협과 신한은행과의 거래를 보면 신한은행도 심플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 끝났네. 할 얘기야. 자, 3억을 대통령 당선 3일 전에 라응찬 신한은행 회장이 이상득한테 혹은 이명박한테 이렇게 보낸 게 검찰에 잡혀 있어요. 어허. 잡혀 있는데 다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은 수사를 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사람만 처벌을 했어요. 검찰에 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50억 비자금이 그 신한 회장에서 신한은행에서 이명박 주변으로 갔다는 것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사 안 하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수상한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사건으로 예. 수상한 거래를 지웠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수사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까 삼성, 롯데 그리고 은행권 이런 걸 따져보면 이명박의 다스에서부터 이제 그건 사건의 시작일 시작입니다. 뿐이다. 140억에서 시작돼서 다스로 넘어갔다, BBK로 넘어갔다. 그리고 각종 돈 거래에서 이명박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감행해가지고요. 예. 13개 군데 공장과 그 투자처가 있는데요. 그걸 따져보면 자산 가치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다스 하나에서. 그럼 그 진짜 그 이상은 형이 네. 돌아가시게 되면 네. 정말 이게 지금도 그 김재정 씨의 부인이 갖고 있는 주식도 원래는 자기 거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뭐.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안 됐죠. 이상은 형까지 하게 되면 진짜 주식 정리가 안 되네 이제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이 주식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이 단초가 남아 있었던 거죠. 정리를 못하고. 지금 한 5개 정도의 이제 그 유령 회사들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다스 주위에. 다스 주위에 찾기 위한 대책을 청와대에서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다스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다스에 보냈어요. 자, LA 총영사가 서류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내고 청와대에서 다스로 보냈어요. 그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공개했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다스 업무를 맡았던 BBK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인정을 했어요. 내가 만들었다. 오호. 내가 이 서류를 만들었고 내가 그 지시를 했으며 그리고 내가 담당자였다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140억에 관한 얘기는 140억 그러니까 140억을 사기업한테 뺏어오기 위해서 청와대 공권력과 청와대와 검찰과 외교부가 움직여서 돈을 뺏어왔다. 여기까지는 인정이 됐어요. 이거는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정확하게 심플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궁금한 점이 그때 그 미 법원의 판사가 콜린스 판사가 네. 스위스 은행에 있는 김경준의 재산을 동결시킨다. 네. 그리고 이 돈은 아무도 뺄 수 없게 동결시킨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2월 달에 이 돈 140억이 다스로 가니까 콜린스 판사가 막 화를 내면서 네. 미 검찰한테 지시를 하잖아요. 네. 6개월 시간을 주겠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라. 네. 그리고 시간이 됐어요. 6개월이. 근데 그런- 콜린스 판사가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렇죠.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때. 검찰도 조사를 하다가 스톱했고요. 콜린스 판사도 갑자기 입장을 법인의 사장이 이시영이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 수상한 돈 흐름도 따져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네. 다스 수사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지난번에 다 끝난 BBK 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때는 주가 조작을 조사했던 거고 지금은 다스의 소유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죠? 네,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주준호 기자님. 네. 그래서 서류를 다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이미 보도는 했는데 네, 지금도 저는 그 잘 안 믿는 게 청와대에서 다스 140억을 다스 관계사가 80개 정도 되는데 예.
뭐 5개 정도는 이명박과 이시영 거라고 그냥 거의 95% 100%. 네, 추정할 수 있고요. 거기 80개 군데 중에서도 지금 이명박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다 쓰면 재미없으니까. 다 쓰? 네. 다 쓰면? 그래서 다 쓰지는 않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 포항 주변에 바스의 땅 그리고 이명박의 땅으로 의심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된 곳 중에. 그 곳도 찾아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제 사인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다스 공장이 투자했었는데, 얼마 전에 뭐 중국 공장의 사장이 이시영이었다. 뭐 해외